자, 그래서 밸류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밸류가 업데이트가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스위치도 사용을 할 건데 스위치도 그렇고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서 조작하는 부분에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게 한다, 내지는 조작을 하게 한다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업데이트 콜백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다뤘던 스테이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고, 뭐, 더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언더스코어에 find 하나가 추가가 됐고, 위에 이제 데이터를 따로 배열을 두고서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 하나를 이제 뽑아가지고 쓰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저희가 즉석에서 데이터를 하나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음, 자, 이미지를 하나 찾아다가, 자, 블랙 러시안이라고 들어서 자, HTTPS인 주소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지금은 이 목록 자체는 저희가 수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추가를 수기로 이렇게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화면상에 이제 업데이트는 됐고요.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새로 추가된 걸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 로드가 되고 아래 내용이 잘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면은 이제 많은 목록을 가진 그런 앱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작성한 코드에서는 저희가 키가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대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 이 아이템 추가를 할 때 밸류에다가 넣은 값을 밸류에다 넣은 값하고 키하고 일치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라벨이나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필드명에 일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 오타가 없게끔 작성을 하셔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통 SPA라고 하죠. 페이지가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단순한 기능에 뭐 사실은 뭐 또 SPA는 뭐 싱글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개의 라우트를 가진 애들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제 단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앱들을 지금까지는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다뤄볼 것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들이 각각의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이름 같은 것들을 가집니다. 라우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그 라우트들을 이제 제어하는 행위를 라우팅이라고 하고 그거를 하는 동작하는 애를 라우터라고 하죠. 그래서 라우터, 내비게이터라고도 물론 하고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나눠서 그 페이지들 간에 라우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비게이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단순히 페이지 구성을 하는 거라면 사실 외부의 라이브러리 없이도 단순한 몇몇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나서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화면에 있는 요소만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고요. 그 사용자들이 뒤로 가기라든가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뭐 앱이 있고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막 페이지가 이동은 하는데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백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가 뭐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당연히 이전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생겨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겠죠. iOS는 이제 하드웨어 백 버튼은 없지만 이제 그 바깥쪽 그 화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스와이프 백 해가지고 가는 그런 동작으로 뒤로 가기를 또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처리가 돼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합니다. 직접 구현을 해도 되지만 이제 직접 매번 그거를 다 구현을 하는 거는 좀 번거로운 일이고 보통 이제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만들어진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라는 애들이 있고 이름이 또 되게 헷갈리게들 돼 있어요. 리액트 내비게이션,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리액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라우터는 이제 그 웹에서 사용하시는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애하고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 돔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사이트에도 이제 웹에서의 사용과 네이티브에서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그 네이티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말고도 사실 찾으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이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언급을 해놓은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 지금 이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 GitHub 요 주소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그 윅스라고 서비스가 있죠.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거고요. 그 아래 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은 에어비앤비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아직까지는 앱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자사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인 거죠. 윅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저희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터의 종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내비게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스택 내비게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앱 왼쪽에서 이렇게 밀려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서랍장 밀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내비게이터들, 드로우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단에 탭 형태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전환하듯이 하는 그런 보톰 탭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비게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사용법이 비슷하고 옵션들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스택 내비게이터 가장 쉽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택 내비게이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에 있는 기능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항상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내비게이션에 대한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얀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npm 인스톨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고 아무튼 패키지 제이슨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add 내지는 save 옵션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기세에서 받으신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기세는 뭐 패키지 제이슨에다가는 이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정은 하지 않으셔도 npm 인스톨이나 아니면 얀 인스톨만 하셔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그러니까 약간 세세한 옵션들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 스택 내비게이터 내지는 이제 뭐 드로우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드로우 내비게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 생성하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자 리스트 디테일 해가지고 총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필요한 페이지 개수만큼 이렇게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앞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이름이 나중에 실제 페이지 이동을 할 때 키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돌아간다, 디테일 페이지로 간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래 스크린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어떤 컴포넌트를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도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그 페이지들 보통 이제 뷰가 되겠죠. 그 뷰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면에 표시할 실제 그 클래스를 할당을 해서 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 이제 옵션 부분은 정말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없어도 동작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옵션은 리액트 내비게이션 API 문서를 보시면 어떤 옵션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스택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제목 정도는 표시가 좀 돼줘야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옵션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진짜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전달이 안 되면은 그냥 타이틀 부분이 그냥 공백으로 나오고 말아요. 뭐 따로 딱히 뭐 에러가 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화면상에는 결국 그 돔 객체처럼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 여기에서 그 위에 변수명으로 내비게이터라고 선언한 그거를 이렇게 태그로 삽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프롭스 몇 가지를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지만 그 부분도 필요할 때 이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롭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리스트하고 디테일 두 개의 페이지를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가고 디테일에서 다시 백해서 리스트로 돌아오는 목록과 상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게시판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동을 할 때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그 내비게이터 아래 딸려 있는 애들은 프롭스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전달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꽤 데이터가 양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옵션을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비게이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아무튼 프롭스의 내비게이션 아래 내비게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디테일이라고 우리가 작성해 준 그 이름 우리가 작성한 이름대로 이 키를 넣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파라미터로 오브젝트를 넣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에서 디테일 페이지 쪽으로 뭐 어떤 키를 넘겨준다든가 아이디를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 URL을 넘겨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리스트 쪽에서 디테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내비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넘긴다고 하면은 디테일 쪽에서는 그 넘겨주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는 받고 없는 경우에는 뭐 빈 데이터가 오겠죠. 근데 이제 저 파라미터를 넘긴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좀 다소 경로가 긴데 프롭스 아래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 그랬는데 스테이트가 있고요. 파람즈가 있고 파람즈 안에 여기서 전달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키로 진토닉이라는 값을 넘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받을 때 파람즈의 키를 이렇게 받아서 로그를 찍어보면은 거기에 진토닉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실제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칵테일 리스트 말고 칵테일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저희가 내비게이션 작업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데이터 자체는 이전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